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건 다 해봤어. 가로로도 잡아봤고 비디오도 찍어봤고 찍을 때 가급적이면 안 흔들리려고 이렇게 혹은 수평을 잘 맞추려고 노력도 했어. 그래서 난 사진 좀 잘 찍기도 해.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영상의 편집을 고려하면서 어떤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상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극본이나 방송 시나리오 같은 데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로 치면 무슨 뭐 클로즈업이니 풀샷이니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아까 방금 이 프레임 혹은 화면, 샷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면 안에 대상을 어떤 정도의 뭐 크기로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클로즈업 샷과 풀샷은 제가 이름을 적어놨고요. 밑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이름은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이 썸네일 이미지를 이 사진 이미지를 쭉 보시면 어떤 여자분이 호숫가에 서 계신 장면들이죠. 그런데 어떤 영상은 얼굴이 크게 자세하게 확대되어 보이고 어떤 영상은 멀리에서 여자분이 앉아 계신 벤치에 앉아 계신 뭐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게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찍어야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찍을 땐 무조건 멀리서 찍으세요 혹은 뭐 가까이서 찍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 촬영 대상, 피사체를 어떤 화면 사이즈로 찍을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의 기분이 현재 어떤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진 혹은 영상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아마도 다 1번을 고르시겠죠. 클로즈업 샷을 고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잘 보이게 찍혔으니까. 만약에 1, 2, 3, 4, 5, 6, 7번 정도 되면은 사실 표정 자체를 아예 알아볼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잘 보여주고 싶을 때는 클로즈업으로 찍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어느 공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동작이라던가 어떤 공간에 계신지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1, 2, 3, 4, 5, 6, 7, 8번 중에 뭐 6번이나 7번 정도의 화면 정도를 사용했을 때 여기가 공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촬영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 촬영할 때 가장 좀 뭐랄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눈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내내 이 저의 머리가 알아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멀리 벽에 있는 시계를 바라본다고 쳤을 때요. 저는 시계가 몇 시인지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그 시계가 저한테는 굉장히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바라보는 순간 제 눈이 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다른 물건들도 물론 보이긴 하지만 시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고 확대돼서 보이는 역할을 제 눈이 지금 실시간으로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카메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줌을 해서 확대해서 찍을 거야 라고 지시를 내리기 전에 제가 그 카메라 구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전체 풀샷이 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촬영을 배우시는 분들이 선생님 저 이번에 공원 가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 다 찍어왔어요 라고 하고 촬영해 오신 촬영본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때 본인은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깔아주고 웃었고 뭐 저기 먼 곳에서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다고 느꼈던 거죠. 근데 촬영을 만약에 1, 2, 3, 4, 5, 6, 7, 8번 중에 7, 8번 정도로만 촬영을 해오셨다고 하면 그때의 감동을 영상을 보면서 다시 느끼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감정을 보여주는 클로즈업 샷 혹은 대상을 특정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다른 화면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셨을 때는 눈이 다 이렇게 줌으로 확대해서 클로즈업을 다 하셨겠죠. 하지만 촬영본에 담긴 것은 그냥 굉장히 멀리서 공간만 보이는 풀샷을 찍어 오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영상에 익숙한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표정을 잘 보여주려면 당연히 클로즈업 찍어야지 하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막 얼굴 막 가까이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고 찍고 막 이런 거 하시거든요. 특히나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화면을 가까이 가서 찍을 건지, 멀리서 찍을 건지, 공간이 보이게 찍을 건지, 얼굴이나 뭐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 혹은 어떤 대상의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찍을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찍으셔야지 좋은 촬영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인물의 화면 사이즈만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름은 클로즈업과 풀샷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로즈업은 이렇게 첫 번째 그림처럼 어떤 보통은 얼굴이죠. 얼굴을 확대해서 꽉 차게 찍은 걸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 뭐 손이나 그게 지금 8번 사진처럼 이렇게 눈만 클로즈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촬영을 하는 샷을 이제 클로즈업 샷이라고 부른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풀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체 배경이나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사이즈죠. 자, 그럴 때 사람을 기준으로만 보면 바스트 샷이니 웨이스트 샷이니 니 샷이니 이런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언제 어떤 사이즈로 찍을까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바리스타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라면 1, 2, 3, 4, 5, 6, 7, 8번 중에 어떤 화면 사이즈를 선택하시겠어요? 바리스타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 물론 여러 장면 찍으면 제일 좋겠죠. 카페 풀샷도 찍고 막 그 커피 드립하는 손 막 클로즈업도 찍고 그분의 뭐 어떤 표정도 클로즈업으로 찍고 뭐 전체 동작이 잘 보이게 1, 2, 3, 4번 정도의 여기 4번 정도의 네, 이런 미디움 샷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샷으로 찍으면 가장 좋겠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라면 1, 2, 3, 4번 중에 4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 표정도 어느 정도 보이고 커피를 내리는 건 보통 이제 하체보다 상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체를 한 요 정도에서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1, 2, 3, 4번 중에 1, 2, 3, 4, 5, 6, 7, 8 중에 4번 정도, 뭐 미디움 샷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인물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뭐 어떤 동작을 보여줄 건지, 표정을 보여줄 건지, 어떤 공간에 있는지 보여줄 건지를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단순화해서 보면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약간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일단은 입력을 하시고 이게 늘 어쨌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풍광이 좋아. 그러니까 얼굴만 찍는 것보다는 배경도 좀 잘 나오게 찍고 싶어라고 하시면 풀샷도 몇 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일을 하는 모습을 찍는데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긴박하게 막 찍고 싶어라고 했을 때 멀리서 찍는 것보다는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클로즈업으로 찍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1, 2, 3, 4, 5, 6, 6번 정도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스트 샷이라고 하는 가슴께까지만 보이는 화면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바스트 샷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이분의 표정을 잘 보여주고 싶을 때는 클로즈업 샷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것들을 가장 좋은 거는 네, 다양하게 촬영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미지로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지만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네, 감정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감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감정으로 전달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을 찍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찍지 않으면 사실 감정은 잘 전달되지 않거든요. 풀샷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장에서는 그 감동이 느껴지지만 그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클로즈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손이죠. 네, 이렇게 꼭 얼굴이 아니라 신체 부위를 통해서 어떤 전달하는 정서나 감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화면의 사이즈라면 앵글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찍을지 아래에서 찍을지 뭐 수평, 눈높이에서 찍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아마도 뭐 이렇게 셀카 각도 뭐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볼 건지, 눈높이에서 찍을 건지, 밑에서 올려다 볼 건지.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대상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가, 그 찍으려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분이 호숫가에 서 계신단 말이죠. 이때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뻐. 오늘의 하늘을 꼭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하늘이 잘 나올 수 있는 구도를 잡으셔야겠죠. 그거는 이 촬영하는 이 사람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서서, 누워서, 혹은 의자를 놓고 아예 높이서 이렇게 각도가 다 다르죠. 아주 높이서 찍을 수도 있고 눈높이에서 찍을 수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잘 보이려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찍어야 될까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찍어야 될까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눈높이에서 찍으면 반반씩 나오겠죠. 하지만 나는 호수를 주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호수가 보이게끔 촬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새는 요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 콘텐츠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쿡방 이런 거 찍어보고 싶다, 뭐 레시피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업을 해보면.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쿡방을 찍으신다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찍고 싶으신지 눈높이에서 찍고 싶은지 뭐 밑에서 올려다보는 걸로 찍고 싶은지 여쭤봐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눈높이에서 찍는다고 하세요. 그 딱 이렇게 서가지고 왜 그 셰프들이 이렇게 앞치마 입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죠. 맞지만 사실 요리를 하는 재료와 요리하고 있는 동작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그 후라이팬에 뭔가 담겨 있다면 위에서 아래를 찍어야 요리가 하는 과정까지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각도 어떻게 예뻐 보이지 이런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세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카메라맨처럼 이 위에서 아래로 찍을 건지 눈높이에서 찍을 건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식으로 찍을 건지 이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되고요. 부지런하게 위치를 바꾸고 고민할수록 더 좋은 촬영본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뿐만 아니라 느낌 자체도 약간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인지 같은 대상을 찍더라도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느낌도 다르고 정보도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관습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법칙이라서 꼭 따르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좀 우리가 봤을 때 안정적인 구도를 잡는다라고 하면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지금 보시면 약간 연두색 화살표로 조금 더 여백이 있죠.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여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공간을 살짝 남겨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잡을 때 머리 윗부분을 살짝 띄워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안정적인 구도라고들 부르더라고요. 아마도 머리가 화면 그 프레임에 딱 닿아버리면 왠지 이렇게 꾹 눌리고 있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띄워준다든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좁으면 지금 이런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면에 바라보는 쪽이 여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왠지 뒤는 횡하고 앞쪽은 좁고 이러니까 좀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왠지 앞에 대상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쪽에 여백을 살짝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구도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아이가 바라보는 방향 혹은 아이의 머리 위쪽에 어떤 여백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면서 촬영해 주시면 좋고, 이 화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얼굴 혹은 가슴께 아니면 허리께 혹은 허벅지 아래 무릎 위 니샷이라고 하는 네, 무릎 위에서 자르는 샷 아니면 전체가 전신이 나오는 풀샷 이런 식으로 설정을 결정을 하시고 네, 이렇게 약간 바라보는 쪽이나 뭐 머리 위쪽에 약간 여백을 두신다 정도로 안정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어떤 뭐 클로즈업, 풀샷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에 맞게 구도와 앵글 뭐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충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찍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놀이공원에 놀러 갔단 말이죠. 재밌었어요. 근데 이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려면 일단은 뭘 찍을지 결정을 하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만 보셔도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놀이공원 사진이에요. 놀이공원 그림입니다. 막 미끄럼틀도 보이고요. 분수대도 보이고요. 꽃도 보이고 강아지도 보여요. 되게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 왔을 때의 느낌이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카메라를 들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물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보여주려고 저걸 찍었을까에 대해서 캐치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촬영하시기 전에 일단 아, 나는 오늘 날씨가 좋은 봄날이니까 일단 꽃을 좀 찍을 거야.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가족들이 되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찍고 싶어라고 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시되 다양한 화면 사이즈로 촬영을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간을 보여주는 풀샷도 한 컷 정도는 꼭 찍으시길 권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분수대를 찍어야지 라고 했을 때 분수대. 네, A, B, C, D 보이시죠? 네, A, B, C, D, E 순서로 지금 이제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A에서는 전체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풀샷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분수대를 풀샷으로 촬영했네요. 그 다음에 C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어린이를 찍었고 D에서는 가족을 찍었네요. E에서는 꽃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것 같아요. 자, 이 왼편에 있는 그림에 되게 뭔가 엄청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순서대로 A, B, C, D 순서대로 보면 아, 여기는 놀이공원이구나. 분수대도 있네. 어린이가 놀고 있네. 아,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왔나 보다. 꽃을 보니까 좀 계절이 봄인가 봐. 이런 정보들을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는 거죠. 보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뭐를 먼저 찍어야겠다 마음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샷으로 찍을지 클로즈업으로 찍을지 결정을 하셔서 촬영을 순서대로 다양한 화면 사이즈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뭐 행사가 있다면 식순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촬영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놓치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겠죠. 네.